안녕하세요. 설날을 코앞에 두고 설날 이후에 설날에 처음으로 방송될 영상을 찍고 있는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그래서 설날도 안 보냈는데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다. 화요일날 발표하니까 설날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앞서간다는 게 참 힘들죠? 대답을 또 안 해요. 우리 감독님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 뭐가 냐고요? 뭐가 병이에요? 대답을 안 넣는 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꼭 해답을 요구합니다.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해성 소품 재배목 한 주를 보고 있습니다. 감독님, 확대 좀 해주세요. 난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하지. 그 감독님이 느끼기에 이런 나무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 좋다, 나쁘다,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 대답을 하나 마나 키울 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술분재원에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 예. 어때?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기 정면이겠죠? 예. 키울만해요? 키워갈 만하다. 예. 자, 우리 감독님께서 키워갈 만한 나무다라고 평가를 하신, 제가 그래서 속았습니다. 왜요? 이걸, 근데 그게 눈에 띄긴 해요. PC로에서 나무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은 결과가 이 정도예요. 제가 PC로 봤으면 절대 사지 않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있으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실패한 나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럴까봐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왜 이 나무는 그러느냐. 이게 소나무, 해송, 특히 해송은 실생목과 재배목,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맞죠?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실생목과 재배목? 재배목과 자연목. 그러죠. 재배목과 자연목이죠. 재배목과 자연목을 나누는데, 이 나무는 재배목이죠. 나는 재배목입니다라는 티를 아주 풀풀 날리는. 그래서 완전 풀밭이 되는 그런 재배목이죠. 이 문제는 뭔 거니? 이 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가 완벽하게 팔방근으로 났다라고 그러면은 이 자연목에 대해서 이 재배목이 갖는 우위는 바로 뿌리에 있죠. 이 뿌리가 완전 팔방근일 때 이게 재배목으로서 가치를 갖는 건데, 이것은 이게 근상도 아니고 근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중간에 있는 나무죠. 제가 왜 이런 나무를 샀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배달을 왔길래 내가 이 나무를 왜 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배달 오신 분도 웃더라고요. 여기에 100원짜리 동전만한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상처 있죠? 이 상처는 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배목의 핵심은 뿌리빨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 놨느냐. 그것이 사실 작품이라든가 소장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잠시 제껴놓고 이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나무를 보다가 이 나무를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거는 그냥 습작이라면 이거는 그러죠. 저건 습작이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작품 같은 티가 무심무심 풍기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요 뿌리빨 때문에 그러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 이 뿌리빨인데 요게 뿌리빨을 염두에 두고 키운 것도 있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분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시킨 나무입니다. 분생활 최소 한 2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25년 정도 키운 나무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에이스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또 좋은 나무, 그 중에서 좋은 나무, 그걸 하나를 뽑아온 건데 이 나무는 보면은 이 뿌리빨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굳이 딴지를 걸어보자면 예. 이 위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뿌리가. 뿌리가 드러났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연목에서도 오랫동안 놔두면은 뿌리가 약간 위로 솟거든요. 예. 뿌리가 솟는데 이 뿌리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솔식 분갈이 있죠. 그 분갈이로 완전히 흙을 다 털어내가지고 밑둥에 있는 흙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옆으로 더 오면 더 좋거든요. 이제 그건 예솔지가 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격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뿌리빨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해서 빗살 모양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이 측면에 봐서도 그러고, 이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면을 봐도 그러고, 이쪽 면을 봐도 그러고, 그래서 뿌리빨이 이렇게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 있는 나무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팔방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뿌리빨이 쫙 빠져나간 거. 근데 이것은 오랫동안 키우면 키울수록 이 나무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제가 금방 한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습격이 상승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수격도 상승되고 가치도 상승이 돼요. 습격이 상승하면 값어치도 올라가죠. 근데 시장에서는 안 그래요. 네. 시장에서는 이 나무나 이 나무나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왜 가격이 차이가? 자, 이 나무를 왕자다, 금수저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흙수저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자와 서민 정도 그 격의 차이를 보여준단 말이죠.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 예.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인데 그건 이제 타고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왕자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가난한 서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도 몇 배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요것하고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이 구독자님들이 지금 나무들을 굉장히 잘 보고 계시고 잘 선별하는 것 저도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런 허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판매 가격을 놓고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게 10만 원이다라고 그러면 얘는 3만 원짜리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3대1 정도.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한 세월하고 이 나무를 키운 세월하고 일단 세월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뿌리빨을 팔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요 나무는 100주 중에서 한 주 나올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수격을 보여주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를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싸게. 그리고 파는 사람조차도 이 나무 격과 이 나무 격을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상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당연히 이런 나무를 갖다가 위면하고 이런 나무를 선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나무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만든 나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떤 경매장에서 취목한 소사를 그것도 뭐 한 10년 키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4만 원, 5만 원대에서 낙찰시키는 걸 봤어요. 제가 얼마나 궁금해요. 달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네. 가서 4, 5만 원 정도면은 뽑아다가 사실 싼 것을 사다가 이 돈을 붙이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나 고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100여 주 진열된 걸 봤는데, 딱 한 주도 못 고르겠어요. 그래, 그냥 왔습니다. 그 3만 원에 사다가 5만 원 받고 팔면은 이율이 몇 배가 붙는 거예요? 40%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못 사겠더라고. 사올 게 없어요. 눈에 아예 꼴을 안 차니까. 근데 그런 나무와 고가의 나무하고 저가의 나무, 이걸 결정하는 것은 기술과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쏟은 기술과 노력과 정성이 총 결정체가 지금 이 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장사를 하려면은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싼 나무 갖다가 조금 많이 붙여가지고 막 팔아제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짓을 못해요. 재작년에 제가 경매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경매장이 생겼잖아요. 경매장이 생기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예술에서는 경매 안 합니까? 진짜 그때는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생각해서 얻은 결론, 내가 왜 경매를 못 했을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맞아. 네,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장을 해야 돼요. 과장. 과장을 해야 되고, 왜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춰야 됩니다. 자, 상처가 있는데,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갖다가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단점을 어느 경매장에서 이 나무 출품했는데 단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안 합니다. 다른 경매장으로 가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나무 가격은 팔리더라도 아주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경매장 수익도 역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무 진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키워볼만 합니다. 뭐 선이 어떻고, 막 가지 배열이 어떻고 해서 이 나무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없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누구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유튜브 이전에도 제가 홈페이지 중심으로 분재 운영을 할 때 제가 가진 나무 결점 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나무는 이랬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싸게 낸다. 그런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것이 내 나무 경우에는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은, 요게 위탁을 받은 나무를 가지고 경매를 한다. 사실, 나무를 가지고 경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판매자의 눈치도 봐야 되죠. 구매자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러다 보기 위해서는 그 어느 가운데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철사 파고든 흔적을 얘기하는 경매장은 제가 딱 한 군데 봤어요. 딱 한 군데서 그분이 그걸 보고 제가 존경을 했거든요. 이 나무 철사 파는 흔적이 너무 많아서 이건 빼내요. 다음에 올리세요. 못 올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많이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더 좋은 아까 우리 감독님 그랬잖아요. 이 나무 보고 그래도 키워볼만 하다라고 했었죠. 아니 키워볼 하긴 하죠. 초보자들이. 네,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키워볼만 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 키워볼 만한 나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아니지,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하죠.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하죠. 가격이 더블이라면 어떠겠어요? 더블이라도 나는 이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더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셋 더블이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하겠죠. 좀 망설이겠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감독님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마 요 나무를 선택할 겁니다. 맞죠? 셋밥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게 요런 나무를 갖다 찾아서 제 값으로 제 가격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재배목 2개를 갖다가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나무를 갖다가 선보여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선택한 나무가 아닙니다. 강제로 또 맡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부감독님한테. 자기가 사는 재미는 자기가 다 느끼고 해송이라는 단지 해송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관리하면서 단협도 안 하고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떠넘겨 줬는데 저 밑에 근데 구멍이 보이네. 저 데려온 자식이라 신경이 좀 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 잎도 지금 안 섞어가지고 더 까칠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가다 죽어도 자연목입니다. 아니 아무리 자연목이긴 좀 자연목 치고는 약간 재배목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숲이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여기 떴어 뿌리가. 예, 여기 떤 것은 나중에 분갈이해서 좀 가라앉히면 돼요. 예.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목은 팔방 건들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산채한 당시에 뿌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이 분에다 넣어서 이 잔뿌리를 이렇게 촉진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요게, 그 뿌리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높이도 되는데, 요런 나무들 대부분이 예소식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한 나무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여기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눈에 좀 거슬려. 그게 거슬립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 홍도라든가 또 저기 어디 베트남의 이 바닷가에 이렇게 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떠올려지는데. 무슨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떠 있으면 어떻게 뭐랄까 좀 안정감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자연목하고 재배목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일단 자연목은 뿌리빨 좋은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겠죠. 그 대신에 뭘 가지고 있는 거니? 여기 숲이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안 그래도 처음부터 크게 보였어요. 이 고태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숲이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고태미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백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자연목은 거기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의 가지들은 오랫동안 배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데, 이 정도 나무만 돼도 우리 부감독님이 선택한 이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재배목이 지금 막 오래 키운 것들은 뭐 30년 이렇게 키운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 재배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곰솔 경매장을 운영하시는 그 김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김 회장님이 남들 다 산채에 매달렸을 때 요 해송 씨앗을 가져다가 뿌려가지고 시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40-5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자연에서 이 정도 컸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 40년 정도 숲이야. 여기도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렇게. 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가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나무도 아마 나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재배목 오래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소품의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는 한 자연목하고 재배목하고 구분을 했을 때 재배목 값이 훨씬 높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뿌리가 팔방거니까 잘 만들어진 나무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목이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고태감을 이제 재배목에서도 뛰어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뛰어넘다 보니까 가격대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 밑부분, 우리 감독님이 이 껄쩍지근해 했던 이 밑부분은 보니까 잘린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뜬 거. 예, 이게 아마 바위 같은 데 위에서, 돌밭에서 이제 이런 소재가 나오거든요. 그 돌밭에 같은 데에서 요게 약간 떠서 큰, 이제 그런 나무 같아요. 그래서 재배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해송 재배목 잘 만들어진 것들은 자연목 가격을 상회하는 것, 뛰어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품으로 앙장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배목 소품이, 자연목 소품이 그 가격대에 오른 나무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배목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자연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목하고 재배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재배목 가격이 높은 것의 대표적인 수종이 이 해송 소품류. 그다음 또 하나는 단풍나무 종류예요. 이게 단풍나무 종류는 이 재배목 가격이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완벽하게 팔방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쪽 정읍에 가면은 그 자연목 단풍나무가 이게 배양을 하는 분재원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그 팔방근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그 단풍나무에 비하면은 가격이 절반 이하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또 변한 만큼 이런 산채목보다도 재배목 중심으로 흘러갈 텐데, 이 재배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고를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나무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팔방경에 갖춰진 이 나무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아까 우리 감독님은 3배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3배의 가격을 치르더라도 이런 작품보다는 이런 작품을 선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분재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보면은 일단 소재 자체가 그 자체가 모든 미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죠. 이 모든 분재는 소재 자체가 한 7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선물용으로, 물론 이런 나무들이 철사 그럴듯하게 걸려가지고 화원 같은 경우에서는 선물용이다라고 해서 30만 원, 40만 원, 심지어 80만 원에 파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게 판매가 되니까 시장에 나오겠죠.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그러죠. 분재를 분재원에서 아니고 화원에서 가서 사시는 분들은 분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의의로 숨은 진주를 발견할 목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되게 초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 설날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영상, 나무를 갖다가 똑같은 나무라도, 지금 이 나무하고 이게 약간 키가 좀 더 크죠? 그럴 때 나무 품격을 놓고 비교하는 방법, 어떤 나무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를 보고 본 사람은 다음부터는 이런 나무만 찾겠죠. 근데 이런 나무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괜찮은 나무다, 키워볼 만한 나무다라고 우리 감독님처럼 순간적으로 속아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왜? 이건 예술지기가 선택했던 나무니까.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밥도 굶고 손 들고 그렇게 하면 내일 일을 못하니까 안 되겠죠? 자, 새해 첫 영상, 아니다,
설날 지내고 첫 영상 여러분한테 재배목, 그 재배목에서 좋은 작품과 낮은 작품, 그 다음에 자연목과 비교하는 토탈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솔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